흰 공이 수구입니다. 지금 같은 공 배치에서는 빨간 공하고 노란 공 중에서 어떤 공을 제일 적구로 선택해야 될까요? 딱 봐도 노란 공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빨간 공을 선택했을 때 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치는 옆돌리기랑 이렇게 앞쪽으로 치는 옆돌리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긴 옆돌리기가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을 계산해서 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전력을 줬을 때 공이 많이 이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짧게 가는 경우에 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긴 옆돌리기가 확실히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옆돌리기를 쳤을 때요, 만약에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공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볼 시스템인데, 볼 시스템은 대충 이쪽에 있는 제일적구의 위치가 6에다가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 3쿠션 지점이 7이에요. 그럼 합이 13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기울기를 빼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만만치 않은 공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볼 시스템을 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적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럴 때는 우리가 볼 시스템으로 치는 것보다는 5&하프 시스템 라인으로 겨냥해서 공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제일적구가 쿠션에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볼 시스템도 어렵고 5&하프 시스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감각적으로 많이 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어서 이 공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법칙이 무엇인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 배치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수구는 큐의 중심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치고자 하는 제일적구는 맞춰야 되는 공의 끝부분으로 Q선을 이렇게 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재는 방법이죠. 그럴 때 Q의 뒷부분이 코너를 가리키면 합이 10입니다. 합이 10이라는 것은 제1적구랑 제1적구의 수랑 3쿠션 도달하는 이 값이 1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Q의 앞부분이 포인트를 가리키겠죠? 포인트를 얼마를 가리키냐면 6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도착하는 3쿠션 지점이 합이 10이다. 그래서 4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라는 지점은 3쿠션 지점에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 4라는 지점으로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 날로 들어올 수도 있고 포인트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날로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공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공 배치를 한번 세워볼까요? 이렇게 공 배치를 세워보면 제 공은 중심을 통과하고 치는 공은 오른쪽 부분을 겨냥했을 때 가리키는 포인트가 5입니다. 그러면 제일적구의 값이 5니까 3쿠션 도달 지점은 5가 되겠죠. 5가 되니까 5를 향해서, 포인트를 향해서 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뒷부분이 10이니까 합이 10이구나. 그 다음에 제일적구의 수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돼요. 그러면 도달하는 3쿠션 지점은 6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온다. 이 6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공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합이 10입니다. 그래서 Q의 뒷부분이 코너 포인트를 가리키면 10이다. 테이블에 따라선 요 완전히 코너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치는데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배치예요. 자, 이런 배치에서 공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입니까? 뒷부분이 가리키는 게 이 10이니까 합이 10입니다. 그런데 제일적구의 수가 얼마냐면 5예요. 그러면 도달하는 3쿠션 지점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은 이렇게 포인트 5를 향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치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봤더니 5가 아니고 5.5포인트의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팁을 하나 더 주시면 돼요. 팁을 하나 더 주고 사용하시면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 있겠죠.
볼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볼 시스템에서는 회전을 하나 더 증가시키면 반 포인트 더 가잖아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 여기가 2일 때 요거는 요만큼 더 증가시킬 때는 회전을 하나 더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4점으로 들어와야 된다. 공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로 들어와야 이 공이 성공한다 이러면 이때는 반 포인트 정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팁을 하나 빼주거나 두께를 하나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스템의 두께나 회전은 어떻게 되고 스피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께는 얼마냐면 2분의 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어떤 경우에도 두께는 다 똑같아요. 두께는 2분의 1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점은 2시나 10시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테이블이 너무 뻣뻣하다 2시 2팁 정도를 주고 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이 너무 부들부들하다 그러면 2시 반 정도로 주고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는 3A나 3.5예요. 너무 세게 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느리게 치시면 공이 퍼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스피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데 제가 쳐봤을 때 가장 맞는 스피드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선수들이 이런 공 칠 때 굉장히 쉽게 잘 치잖아요. 적절한 스피드로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분리하는 스트로크를 치셔야 돼요. 팔로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쏘시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간결하게 분리하는 정도로 편하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편하게 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꼭 이 공을 쳐서 이 수구를 코너까지 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여기 어디 맞아도 되거든요. 여기 어디 맞으는 감각이에요. 꼭 코너까지 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쳐보시면 코너까지 치면 투쿠션이나 아니면 요 사이로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무 때나 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일적구가 요 사이에 있을 때만 치셔야 돼요. 이 제일적구가 이쪽으로 가면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적구가 있는 위치는 요 3에서 7포인트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공식이 잘 들어맞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잘 맞지 않습니다. 각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공은 많이 퍼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임팩을 많이 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에서 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코너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합이 즉 수구의 뒷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이 이쪽 코너를 가리키면 합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뒷부분이 가리키는 게 7포인트면 합이 9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큐의 앞부분이 가리키는 게 5니까 이때는 합이 9가 돼서 제일적구의 수가 5면 3쿠션 도착하는 지점은 4를 향해서 들어온다. 즉, 요 4포인트를 향해서 공이 이렇게 진행하니까 요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구의 뒷부분은 9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큐의 앞부분은 4를 가리키니까 와쿠션, 즉 제일적구의 수는 4예요. 그러면 도착하는 3쿠션의 지점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5를 향해서 공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큐의 뒷부분이 가리키는 게 9니까 합이 9입니다. 그런데 제일적구의 수는 3이니까 도착하는 3쿠션 지점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요 6을 향해서 공이 들어오니까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치에서 이 공을 치게 되면 합이 9니까 즉 제일적구의 수는 5가 되고 도달하는 3쿠션 지점은 4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4포인트로 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반 포인트 더 뒤를 향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당점은 제가 2시 3팁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3시 3팁으로 공을 공략하면 되겠죠. 똑같은 두께의 회전량을 더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3.5, 요 상태로 공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즉 3.5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가 2시 3팁이니까 이런 경우는 팁을 하나 빼서 1시 2팁이나 1시 3팁으로 편안하게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지금 아까 팁을 하나 뺄 수도 있지만 두께를 하나 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2분의 1 두께, 즉 4두께라고 하면 그럼 두께를 하나 더 빼서 밑으로 뒤로 가려고 그러면 3두께로 겨냥해도 되겠죠. 자, 이제 또 다른 배치입니다. 이제 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뒷부분이 가리킨 부분이 여기에요. 8이에요. 그럼 이때는 합이 얼마냐면 8이 되겠죠.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즉 제일적구의 위치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모양에서는 볼 시스템을 치는 게 더 좋습니다. 제 방법대로 팔로 계산해서 칠 수도 있지만 볼 시스템으로 치셔도 되고요. 제 방법대로 이 공을 많이 치다 보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아져요. 같은 두께인데 좀 더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하시면 공도 더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아주 감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하실 건 이쪽, 즉 수구를 코너까지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션을 쓰지 말아라. 아주 자연스러운 분리각을 이용해서 공을 치도록 하시면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산해 보면 대충 어디에 떨어지면 될 수 있으니까 꼭 여기에 있는 공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배치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길게 돌리는 대회전도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자, 수구와 제일적구의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제공이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합이 얼마냐면 10입니다. 자, 제일적구를 보니까 코너에서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10이 되려고 그러면 이쪽 코너에서 하나, 둘, 셋, 넷인데요. 이때는 이쪽으로 3쿠션 지점으로 들어오는 건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두께는 2분의 1 두께, 즉 4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당점은 2시 3팁이나 2시 2팁으로 치시면 되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당점을 조금 더 쓰셔도 돼요. 2시 반 정도를 주고 치셔도 되는데요. 이때 스피드는 너무 느리게 치시면 안 돼요. 너무 세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3이나 3.5 정도를 주시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는 간결하게 칠 거고요. 얘를 약간 분리시킨다는 느낌으로 쳐야 되지 롱팔로의 느낌으로 가시면 공이 약간 밀려서 공 라인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다른 배치입니다. 제공의 위치를 재니까 저는 코너예요. 그럼 합이 얼마입니까? 10. 자, 그럼 쳐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니까 이쪽도 다섯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이때 들어온 건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쪽에다 공을 세워놓으면 이 공은 득점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두께 2분의 1입니다. 하나, 둘, 셋. 또 다른 공배치입니다. 자, 먼저 수구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수구의 위치를 재니까 재는 방법대로 그대로 치니까 여기 얼마예요? 그렇죠. 코너를 가리키니까 합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제 큐대 앞에 가리키는 부분이 4포인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합이 10이 되려니까 6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쪽을 향해서 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럴 때 이거를 코너까지 끌으실 필요 없어요. 이 공 여러분들 공 칠 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공 치려고 그러면 저 끝에까지 치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두께 2분의 1이고요. 너무 끝까지 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 짧았지만 공은 어차피 비슷하게 오는 거니까요.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코너까지 치시면 공 다이렉트 맞거나 이 사이로 빠집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공을 공략하는 방법이 긴 옆돌리기입니다.
공배치를 한번 볼까요? 수구가 아까 코너에 있었는데 이제 수구가 한 칸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재보니까 수구의 위치는 이쪽 포인트입니다. 수구의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9입니다. 자, 9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적구의 위치를 재보면 5입니다.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러면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공이 들어오겠군요. 자, 편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위치를 한번 재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재보니까 똑같이 이쪽 포인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대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게 네 번째 포인트니까 합이 9니까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이면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쪽 포인트를 향해서 공이 들어오니까 이 공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치시면 돼요. 또 다른 공배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재니까 뒷부분이 이쪽 포인트니까 합이 9입니다. 자, 이 수구의 제일 적구에서는 코너에서 보니까 하나, 둘, 셋입니다. 이쪽이 3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큐대 앞에가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럼 3개면 합이 9니까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쪽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6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제가 어떤 테크닉을 부리고 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공을 쳤거든요. 자, 그럼 기울기가 하나인 상태에서는 9개가 맞을까요? 이쪽으로 라인으로 재면 여기 6개고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이니까 세 번째 안으로 들어와야 돼.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공이 입사해야 됩니다. 자, 이 공 어떨까요? 변화 크게 부담 없는 공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잘 쳤죠. 그래서 이렇게 긴 역돌리기 공이 나왔을 때는 볼 시스템으로 치기도 어렵고 5&하프 시스템으로도 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감각으로 치셔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잘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